언제부터 영어를 좋아하겠는데 튼튼 영어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현재 부산시청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근무하고 계신 박미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솔 통역사입니다. 현재 저는 부산시청에서 인하우스 통역사로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박미솔 씨가 우리 아파트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필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고 또 참 대견합니다. 저에게도 스승님이신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네요. 예, 제가 스승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뛰어난 실력, 출중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었더라도 아마도 아닙니다. 은사님이시고요.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겸손해지네요. 저는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통역사라는 네네.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어릴 때부터 영어를 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도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늘 좀 이렇게 좀 듣고 쓰고 읽고 주말에도 방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순전히 재미있어서 했었고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영문학과에 진학을 하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학부를 복수 전공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통번역 이제 전문 국제회의 통역사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단기간 강의였는데 처음으로 순차 통역이란 뭔지, 그리고 전문 번역이 뭔지 이런 걸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항상 언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연한 동경은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순차 통역이라는 게 뭔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그리고 연설문을 보면서 이 문장이라든지 표현을 어떻게 또 한국어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뭘 전공하셨죠? 부산대? 네, 부산대학교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국제학부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요. 자, 요즘 부산시청 좀 어떻습니까? 일이 좀 많이 바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조용해졌고요.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외에서 외빈들이 방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제 행사 통역 지원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 평소 같으면 해외 출장이 참 많죠? 네, 좀 왕왕 있죠. 제가 알기로 부산시청 통역사로 1년 근무를 하면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생각보다도 훨씬 국제적인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갈 기회가 있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2달에 걸러 한 번 이렇게 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출장지가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출장지 지금 바로 떠오르는 곳이 몽골인데요. 근데 몽골 하면 보통 울란바토르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 곳은 행티주라는 그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어서 굉장히 소도시고 울란바토르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차를 타고 6시간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없는 초원을 달려서 눈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회의장에서 통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제 면접 보기 전에 번역 시험도 보기는 하거든요. 저희 통역대학원 시험처럼 이제 한영, 영한 번역 시험을 먼저 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문제로는 일단 간단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었고요. 한 후에 이제 한국어, 영어 통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순차 통역이고 노트 테이킹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면접위원께서 먼저 한국어로 한 국제회의의 개회사를 쭉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고요. 통태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안심하면서 긴장은 되지만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기후변화 관련한 영어 연설문 비슷한 분량으로 읽어주셔서 자, 미솔 씨는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잘 알지만 참 실력 자체가 출중했고 또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네. 그래도 통대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습니까? 먼저 인풋이랑 아웃풋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풋이란 제가 스스로 뭐 듣고 그러니까 읽는 자료를 독해를 해보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인데 먼저 시사에 좀 이렇게 통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이제 국내 신문과 영자 신문을 병행해서 봤었고요. 저는 영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대 다닐 때는 그 뉴욕타임즈를 많이 읽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신문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한겨레 좀 많이 섞어서 봤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쉐도잉 연습이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성득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시도해봤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방법이었죠. 그래서 보통은 당시에는 MBC 나이틀리 뉴스를 저는 주로 많이 했었어요. 학교를 다닐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매일 한 20분 정도 영어 쉐도잉을 했었고 한국어도 쉐도잉을 했는데요. JTBC나 뭐 기타 국내 뉴스 클립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성득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찍으신 필사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 필사도 많이 했었고 너무 제 유튜브 홍보성 멘트 아닙니까? 너무 홍보성인가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통대 다닐 때 도움이 됐었고 그 이외에는 각종 이제 연설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그 이진영의 통번역 사전 통대생들의 바이블과 같은 이게 주제별로 정리가 된 사전이에요. 그래서 뭐 용어랑 예문이랑 이런 것들 막 외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통역 연습을 직접 해보는 건데요. 일단 순차 통역, 동시 통역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통역했던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서 좀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자기 반성도 좀 녹음을 했었어요? 거죠. 네, 녹음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스터디는 한 몇 회 하셨나요? 저는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하루에 한 2개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인풋이 좀 많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매일 하나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가 지나면서 졸시도 다가오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게는 정말 하루에 3개씩 했었었고 2시간 단위 정도로 일단 9 to 6로 사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저만의 방법을 찾은 것은 그냥 꾸준한 공부가 답인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쉐도잉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여유가 없잖아요.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 NPR 뉴스에 딱 켜면은 가장 최신 뉴스 3분 정도를 해줘요. 그래서 뭐 이풀기식으로 3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JTBC 뉴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뉴스 클립 몇 개 골라서 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아침이고 잠도 깨고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조금 일찍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 8시쯤 아침에 요즘은 코리아 헤럴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자신문을 좀 보고 기타 이제 부산 관련 뉴스 언론 보도 좀 정리된 자료 이런 걸 좀 본다든지 인풋 쪽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더 좀 반성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담금질이 필요한 직업이더라고요. 일반 인하우스는 보통 자기가 다루는 분야가 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시청은 온갖 좀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항상 새로운 용어나 뭐 새로운 뭐 트렌드 어떻게 따라가고 계세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게 숙명인 것 같은데 일단 주제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담당과에서 자료들을 미리 받고요. 그 자료는 뭐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뭐 환경이라든지 뭐 폐기물 처리도 최근에는 한 적이 있어요. 일단 그러면 소관 담당자분께 이렇게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저의 언어인 양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좀 금융처럼 어려운 분야일 경우 실무 담당자분이랑 뭐 통화를 한다거나 해서 뭐 쟁점이 무엇인지 조금 뭐 조심해야 될 표현을 있는지 분위기 파악도 좀. 부산시청에 있으면서 시장님 통역도 할 거고 부시장님 통역도 할 거고 많은 VIP 통역들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뭐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 모든 통역사 선생님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산시청 제가 소속한 기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네네. 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국제회의나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에 가다 보니까 늘 겸손하고 늘 겸손해야 하고 네네. 이렇게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네. 이렇게 누가 되지 않는 행동을 네. 해야겠다. 그래서 네. 그냥 본업의 제 뭐 일인 통역에 충실하면서 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점이 좀 되겠죠. 네. 기자회견 통역도 종종 있죠. 기자회견은 네, 한 번씩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회견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언론 보도가 다 나가는 네, 플래시가 네, 앞에서 네. 터지기도 하고 네. 이런 네.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나의 내가 통역을 하면서 선택하는 단어가 그대로 보도될 수 있다는 뭐 마음의 부담 좀 없습니까? 부담이 사실 큽니다. 네. 이렇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뭐 노력을 하지만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게 되고 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통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시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통역사예요. 시청 소속 통역사로서 생활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저 외에도 뛰어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네. 시청 소속 통역사로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고 네.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큰 도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큰 국제회의들 이런 데 참여해 볼 수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뭐 기억에 남는 VIP나 유명인사 있습니까? 참 귀감이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뵐 기회들이 생기는데요. 네. 사실 가장 처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네. 그 부산에서 오페라 유령 공연을 오페라 유령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배우분들이 시청을 잠시 방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어서 네. 이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문화 쪽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네네.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봤던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에 있다 보니까 늘 좀 정책 교류나 이런 뭐 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화 부분은 또 새롭게 재밌게 할 수 있는 통역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정말 통역사의 특권이죠. 네. 부산시청에서 통역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어요? 저의 약간 실수담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제일 재밌는데요? 네. 좀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그 통역하는 자리는 한 지질학 관련 학회 만찬 자리였어요. 네네. 근데 보통 만찬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주제가 오가잖아요. 네. 부산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산사태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순간 산사태가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통역사인데 산사태라는 단어를 내가 모를 수가 있나 싶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노티킹을 하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산사태뿐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역을 제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이렇게 토양이 밀려서 이렇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게 더 어려운데요? 근데 어떻게 그냥 산사태 단어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생각이 났고 뭐 샤워하다가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통역사로서 뭐 양자간이라든지 도시간, 뭐 국가간 이렇게 좀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딱 그 현장에서 그런 감정이나 이렇게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부산 시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태어나고 뭐 거의 나고 자란 이곳에서 시청의 각종 다양한 뭐 업무라든지 정책을 이렇게 영어로 전달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찬 것 같습니다. 시청 통역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대 입학시험 혹은 뭐 졸업시험과 포맷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부산시의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부산에 대해서 좀 부산 시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잡 오프닝이 언제 뜨죠? 보통 저희가 5년 단위로 이제 다양한 자리들이 공고가 나는데요. 그래서 언제라고 특정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공석이 있어야지. 네,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수시로 네.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네, 저도 네. 그렇게 보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통역을 했는데 그게 쾌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쾌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역 준비를 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 자료가 미리 나와서 뭐 그거를 미리 제가 중얼중얼 통역도 해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통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진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툭 이렇게 표현이 매칭이 되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표현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쾌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영어에 관심이 있고 또 통역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희 짧은 인터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